늘 환자들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대학에서 지금 한 35년 이상 지금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어디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게 되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이제 대부분 엑스레이나 MRI, 혈액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그 진단명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분들이 거기에 꽂힌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지동 교수입니다. 제가 어쨌든 늘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대학에서 지금 한 35년 이상 지금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어디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게 되죠.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이제 대부분 엑스레이나 MRI, 혈액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그 진단명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분들이 거기에 꽂힌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늘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척추관절도 많이 봅니다만, 지금 센터장을 맡으면서 척추관절 환자들도 많이 보는데, 척추관절 환자들까지도 사실은 몸의 문제예요. 암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이상 내가 어떤 병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약을 먹고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병은 일단은 관리를 하는 건 필요하고요. 하지만 내 몸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우리 몸은요, 한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세포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 사실 혈액을 먹고 살아요. 혈액에서 포도당이나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고요. 영양 공급을 해 주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포 속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노폐물을 내놓죠. 그다음에 그 노폐물 수거도 누가 하느냐? 혈액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양 공급하고 혈액 또 나름대로 대사산 찌꺼기도 제거하고 하는 혈액이 사실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의 기관이 건강합니다. 모든 우리 머리카락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모든 이 인체 기관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혈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혈압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사실 혈압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 재정이 몇 조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혈압약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혈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혈압이 왜 높아지느냐?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필요한 음식을 먹고 위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면 사실은 30조 세포가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에서 이 혈액을 어쨌든 부족한 혈액이지만 보내기 위해서는 압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의 원인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혈액을 충분히 못 만들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음식을 먹고 혈액을 잘 만들더라도 그 만들어진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까지 가서 세포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혈관에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많고 기름이 끼고 이러면 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압을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사실은 몸에 필요 없는 체지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러면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면서, 그게 깨지게 되면 특히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혈관을 긴장을 하게 만들어요. 긴장을 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혈액을 보내야 된다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인은 사실은 몸에 있는데, 대부분 지금 양방에서 하는 혈압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심장의 박동이 과하니까 심장의 박동을 내리는 거죠. 그다음에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압이 높아지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혈액의 양이 많다고 생각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 그 압이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은 치료가 아니라 평생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는 몸에 있는데 그 원인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암만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심장이나 뇌에 부담을 주면서 큰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도 필요하지만, 그 관리 과정 중에 내 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척추관절 얘기했습니다. 허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허리도 우리가 어떤 사고나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큰 사고가 아니면, 그냥 몸이 건강한 상황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허리가 삐끗하거나 다쳐도요, 한 달 정도 물리치료나 짐치료나 이걸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6개월, 1년 수술까지도 이제 MRI 찍어보면, 왜냐하면 허리가 기능이 문제가 생기니까 디스크나 협착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대부분 이 문제가 뭐냐면 허리가 약해져서 오는 건데 약해진 이유가 제가 얘기하는 음식 먹고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서 혈액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허리 근육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허리 근육 세포가 충분히 제 기능을 못 하죠. 그리고 근육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순환이 안 되고 몸이 무거우면 몸에 체지방이 쌓이거든요. 체지방이 1 킬로면 허리에요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한 5 킬로 정도의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체지방이 한 5 킬로 오버돼 있으면 허리에 사실 한 25 킬로 정도에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건 허리뿐만이 아니라 인제 그렇게 되면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 사실은 다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이 문제는 내 몸의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체지방이 쌓이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허리는 결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 못 자고 늘 뒷골 당기고 뭐 이런 경우도 인제 이런 호르몬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자율신경 균형이 깨진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가 위로 다 상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뒷골이 당기고 입이 마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체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잠 못 자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원인은 이 사람 충분히 잠자고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지만이 사실 에너지가 하체 쪽으로도 내려가고 허리에 힘을 쓰는데 맨날 잠 못 자고 뭐 예민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거 개선이 안 되고 허리 통증요, 진통제 먹고 아무리 신경 차단 시술을 받아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제 늘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진짜 안 먹어도 될 약을 몇 년간 먹고 있고요. 안 해도 될 수술을 뭐 2 번, 3번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이게 의료 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거 너무 잘못돼 있다. 네, 이거를 좀 국민들한테 인식을 좀 시키고 알려야 되겠다는 게 제 사실은 대학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진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책도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쉽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을 인제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보면요. 이 나무 뿌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 뿌리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잎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열매도 잘 열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인제 그 문제를 잎, 꽃, 열매에 인제 집중한다는 거죠. 사실 뿌리에 대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인식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좀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근본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혈압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은 딴 곳에 있는데 우리가 치료가 되려면 원인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압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혈액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느껴지는 분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생활이야 거기에 맞게 인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근육도 생기고 몸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순환을 시켜서 이 혈액 에너지가 세포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이 압이 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대 의학에서의 혈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압을 낮추는 거에 대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 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이 많이 뛰고 심장의 압이 높아지니까 심장의 박동을 오히려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혈액이 잘 가려면 혈관을 늘려야 되니까. 혈관이 지금 긴장되고 이 문제가 바로 다른 문제에 있는데 혈액이라는 게 부족하고 가는 길이 막혀 있고 지방이 끼어 있고 자율신경이라든지 이런 균형이 깨져서 지금 혈관이 긴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왜 자율신경이 예민해져가 있고 왜 지방이 많은지에 대한 그 원인 개선이 아니라 그 혈관 확장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혈압이라는 거는 볼륨이잖아요, 혈액의 양.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는 거죠. 이제 그 3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혈압약에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혈압약의 기본이거든요. 말씀 다시 드리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우선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 같은 데는 부담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충분히 하루 필요한 모든 세포들한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만큼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느냐. 또 내가 움직이면서 충분히 이 혈액 에너지를 사지 말초 혈관까지 잘 보내주고 있느냐. 움직이면 내가 충분하냐. 또 잠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 잘 내가 해결하면서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이 3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 이것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혈압이 좋아지고 몸에서 개선될 수 나타난 있죠. 염증,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요 전에 인제 이 우리가 왜 염증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사실 기본적인 몸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한 30 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혈액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생명줄은 혈액이에요. 근데 그 혈액이 제가 인제 혈액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혈액이 사실은 세포에 가서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에너지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은 모든 인체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 주고요. 또 세포들이 활동해서 노폐물이라는 그런 활성산소가 있으면 그걸 인제 청소를 해줘 제거도 해 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뭐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게 다 혈액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에 혈액이 건강하면 세포가 건강해지고요.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혈액은 지금 이제 한 세 가지 축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죠. 혈액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만드는 거는 음식과 인제 우리가 위장 기능에서 만드는데요.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거는 이 손발끝, 모세혈관, 말초, 혈세포 말단까지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예, 순환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 만들어지고 순환이 되더라도 그 혈액은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질이. 혈액의 질이 나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속빈 강정 같은 게 공급이 돼서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 혈액의 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5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도죠, 점도. 혈액이 너무 끈끈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돼요. 그리고 혈액 속에는 혈당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죠. 또 혈액 속에는 지질, 우리가 뭐 고지혈증 이러면 대부분 이제 지방을 없애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지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질이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요.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지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 속에는 산소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세포에 가서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산소가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내 몸이 알칼리다, 산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폐하, 산도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혈액의 균형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균형. 근데 이 균형은 누가 만드느냐? 이 균형은요,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조절을 해요. 그 호르몬과 자율신경 위에는 누가 있느냐? 잠과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없어야지만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좋은 혈액, 즉 퀄리티가 좋은 혈액이 만들어질 수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혈액의 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의 제가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혈액의 3축은 혈액의 생성, 일단 잘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 혈액의 순환, 그다음에 세 번째 혈액의 균형.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암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양방의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 또는 항암 이런 표준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도 제거도 하고요. 또 한방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그 나름대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한약 치료나 또 봉독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 못지않게 또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 스스로 그 어떤 건강한 기혈 에너지가 생성이 되도록 또 순환이 되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놔도 내 몸에 맞지 않은 이제 그런 생활을 통해서 기혈이 생성도 잘 안 되고 또는 기혈이 돌지도 못하고 또는 기혈이 균형이 깨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또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을 제거하는 건 곰팡이 제거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또 방 안의 환경이 그렇게 되면서 또 곰팡이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몸의 환경을 만드는 거는 아까 내가 방 안에 방문을 창문을 열고 또 환기시키고 방에 불을 떼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 몸의 환경은 사실은 내 몸의 원리만 알면 몸의 원리라는 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좀 늘 이제 좀 거하게 생각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몸의 원리를 알고 내가 지금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일단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가 사실은 필요한데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픈 병에 관절이 아프면 관절에 좋은 음식 또는 관절에 좋은 약 또 뭐 어디가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암에 좋은
그런 슈퍼푸드만 막 찾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일단 내 몸의 원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암 환자가 알아야 하는 몸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예, 이 몸의 원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400년 전의 책입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요. 뭐 지금도 사실 우리 한의사분들이 동의보감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동의보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의 원리를 아주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와 혈이라는 기혈이 어떤 이 생명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능, 예, 비위 소화기능이죠.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 여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심장과 폐의 순환기능과 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 이게 추동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통해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비뇨생식기죠. 호르몬을 저장하는 비뇨생식 기능과 또 이 잠자는 거, 수면하고 이제 정신적인 활동, 이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밸런스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걸 잘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생법이라는 걸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건강하게 되면 사실은 질병이라는 거는 몸의 문제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 질병의 본질은 몸의 문제에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이 평가받아서 사실은 우리 동의보감이 뭐 높은 어떤 뭐랄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의계 중요하신 분 한 분이 이제 이재마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재마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몸을 건강하게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다르다는 이유를 왜 다르냐? 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 오장육부의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뭐 늘 손발 차고 소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같은 환절기 되면 늘 또 감기 같은 걸 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물만 먹어도 자꾸 붓고 살이 찌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똑같이 먹는데도 별로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게 복잡한데요. 사람마다 이게 이제 직업이 다르고 생활 어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뭐 운동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잠도 늦게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가 다르면 거기에 에너지에 맞는 생활 습관으로 통해서 잘못된 에너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에서 동의보감이 나오고 한 250년 정도의 후가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 한의계에서 이제 사상의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 사상의학의 한계점이랄까요? 요 문제점을 조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의원에 갔을 때 또 이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 소음인이라 그러고, 또 저 옆에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은 또 소양인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 아마 경험해 본 경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상의학이라면 네 가지 체질,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 네 가지죠. 근데 사실은 이재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음인은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성격도 뭐랄까 내성적이 되고, 또 체형도 팔다리 가늘면서 배만 나오는 그런 마른 복부 비만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이제 소음인이라 그랬고요. 이제 태음인은 뭐냐면 이 심폐순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몸이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전신적인 비만 형태, 이런 사람을 사실은 이제 에너지 어떤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소양인은 제가 이제 에너지 균형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인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어떤 물과 불의 어떤 에너지가 깨진 거죠.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저녁에 잠도 깊이 못 자고 늘 신경질지게 되고, 또 예민하고,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도 뭐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이제 이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이제 평소 체질적으로 이제 비뇨생식기가 약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인은 뭐냐? 사실은 태양인은 우리가 연구에도 0. 몇 %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제가 한 30년 임상을 했으면서도 이 사람은 태양인 같다라고 한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그 당시에는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1900년대죠. 1893년. 이때는 어떻게 보면 생활이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와 순환기와 비뇨생식기를 물려받으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서 농사 짓고 아침 해 뜨면 일어나고 활동하고 농사 지으면서 활동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이런 비슷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 타고남이 그게 그대로 갔고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 한 가지씩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에너지 생성도 안 되고 균형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생성의 문제가 더 도드라져서 평소에 뭐 소화도 안 되고 늘 피곤하고 해서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 소음인이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좀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써가지고 잠을 못 자고 뒷골이 땡기고 해서 눈에 충혈도 되고 잠도 못 자고 해서 한의원 가니까 당신 소양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라는 게 이게 포괄적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세 가지 기능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비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딱딱 50대 50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30대 70, 뭐 20대 80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의 체질은 사실은 딱 이렇게 당신은 무슨 체질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의 어떤 장부의 기능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고 또 에너지의 어떤 생성, 순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이 허준 선생님의 몸의 중요성, 몸 건강에 하는 그런 이론과 또 이지마 선생님의 몸 건강을 하게 하는 방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 두 가지 정신을 좀 현대의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게 제가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걸 정리를 했고 이걸 이제 내 몸에 맞는 맞춤 생활법이라는 걸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자리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내 몸의 에너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건 내 몸의 에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우리가 망문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망이라는 건 환자가 들어오는 이제 체형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문자 또 환자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IT 시대고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하고 만든 게 이제 카이닥이라는 거거든요. 코리안 AI 닥터가 이제 일종의 인공지능 한의사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쉽게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이제 우리가 뭐 내 성격을 알기 위해서 MBTI를 하듯이 누구나 쉽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는 나오지 않고 구글을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카이닥을 한번 검색해서 한 20가지 정도 기본 설문만 하면 이제 나에 대한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또는 순환은 100점에 몇 점, 균형은 100점에 몇 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은 생성의 우선 개선을 위해서 음식을 요런 건 먹지 말고 요런 건 먹고 또 운동도 이런 운동은 좀 피하고 요런 운동을 하시고 또 잠을 잘 때도 요런 걸 좀 더 강조를 해서 또 생활하시고 이런 생활법을 제공해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볼 때는 내 몸의 지금 에너지 상태 또 내 생활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한번 평가하고 또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건이 되면 이제 암 환자들 같은 특히 이제 표준 치료 받고 특히 이제 뭐 더 이상 양방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한방 치료를 좀 도움을 좀 받으시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방과 양방 치료의 도움도 받지만 내 몸에 맞게 이제 에너지에 맞게 어떤 생활하는 거 이제 요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한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이제 첫째 이제 우리가 한약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파이토케미칼이 강력한 우리가 슈퍼푸드 이상의 항산화제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피를 맑게 하는 그 자체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봉독요법을 얘기했습니다만 봉독 자체, 벌독 자체도 굉장히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주고 또 암 효과도 우리가 이제 벌독을 비베놈이라고 합니다. 벌을 비라 그러고 독을 베놈이라 그러거든요. 비베놈이라는 키워드와 암이라는 캔서라는 걸 쳐서 우리가 그 뭐 퍼브메드라든지 유명한 그 SCI 저널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마 수천 편에 아마 논문이 나올 겁니다. 제가 쓴 논문만 해도 뭐 수백 편이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 정도의 많은 이미 연구 결과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침을 맞는다든지 뜸을 뜨는, 침을 맞는 건 뭐냐면, 침을 맞는다는 거는 막혀있는 기를 소통을 시키는 거거든요. 기혈이 소통이 되면 당연히 피가 맑아지겠죠. 그리고 뜸을 뜨는 건 왜냐면, 뜸을 뜨게 되면 온열 작용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부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몸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나름대로 순환을 시켜주면서 피를 맑게 하는 호흡법 같은 거요. 다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스스로 이제 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제 한의원에 가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생성되도록 약을 먹고 그 기능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도 찌고 피로도 개선이 되고 좀 더 몸도 얼굴에 화색도 돌고 이제 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순환, 균형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하겠다는 환자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단 암 덩어리가 있으면 수술이 사실 두렵고 겁나지만 암 덩어리 그냥 일단은 먼저 암세포를 가장 많은 암세포를 몸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수술은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부분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푸드라든지 한약재로도 충분히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암세포들은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될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 가족이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은 암 조직이 크게 있을 경우에는 일단 수술로서 제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항산화 식품이나 어떤 한약을 통해서 또 항암이라든지 요즘 항암이 많이 발전되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항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건데 몸의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망가뜨릴 수 있고 몸의 정상적인 기능들도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